경기도에서 사는 신미연 씨는 오늘 올해로 85세가 되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60대가 된 신 씨는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황혼이혼을 하고 혼자 살던 신 씨는 최근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서 약도 타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신 씨는 소일거리를 하며 어느 정도 용돈 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신 씨는 우울감을 달래고자 밖에서 지인들을 자주 만났지만 항상 집으로 홀로 돌아가는 길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신 씨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자존감도 같이 떨어져서 살을 빼야겠다고 매번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 씨는 오늘 80대가 됐음에도 매일 웃는 얼굴을 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비결을 묻고 싶었습니다. 신 씨는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가 다 돼서 아버지가 분명 집에 있을 시간인데 반응이 없자 신 씨는 의아했습니다. 신 씨는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다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갈 뿐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쎄한 마음에 신 씨는 바로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해맑게 신 씨에게 왔냐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놀랬잖아요. 뭐 하고 계셨어요? 신 씨의 아버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신 씨는 여전히 깨끗한 아버지의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번보다 물건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내 물건은 하나씩 정리해야지. 신 씨는 그 말이 왠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신 씨는 얼른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했고 둘은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라도 타드릴까요? 내가 타줄게. 신 씨의 아버지는 신 씨가 집에 오면 항상 신 씨를 손님 대접하듯 하면서 80이 넘어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신 씨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새 무슨 걱정 있어? 신 씨의 아버지는 딸의 표정만 보고 알아챘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고 60대 되면서부터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신 씨의 아버지는 자기의 60대가 생각나는 듯 딸의 말에 공감해 줬습니다. 아버지는 만약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5가지 정도만 말해주세요. 신 씨의 아버지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 후 딸에게 조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만약 60대로 돌아가면 첫째로는 무작정 살을 빼지 않았을 것 같아. 아빠도 관리한답시고 먹는 것도 줄이고 그랬는데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 제가 요새 자존감이 내려가서 살을 빼려고 했는데 그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나이 들어 무작정 살을 빼면 치매에 걸리기 더 쉽다는 말도 있어. 신 씨는 그런 아버지 말에 놀라 남겼던 밥을 한술 다시 떴습니다. 신 씨 할아버지가 딸에게 조언한 첫 번째는 살을 반드시 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건강해지기 위해서 빼는 살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살을 빼면 근육이 같이 빠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정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거나 혹은 조금 과체중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특정 질환에 걸려서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해당 질환을 잘 버텨줄 만한 체력과 근육이 있기 때문에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에 오히려 면역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미국 의사협회 정신과 편의 체중과 치매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인지장애가 없는 60에서 90세 139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최대 18년 추적 관찰한 결과 인지기능장애는 371명에게 발생했고 이 중 88명이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조사한 결과 비만인 사람보다 체질량 지수가 낮을수록 인지기능장애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체질량 지수가 감소하면 단지 살이 빠져나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치매를 유발하는 전구물질들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유발되고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장애가 생기고 결국 치매가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급격하게 살을 빼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병이 생길 수 있고 면역계가 모근을 공격한다면 탈모가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거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먹는 양을 줄이는 것보다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코어 기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체를 지탱하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런 코어 근육을 잘 단련해줘야 합니다. 코어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밤중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변비 증상도 심해지며 소화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어를 강화해주기 위해서 유튜브에 초보자 코어 운동이라고 검색 후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쉬운 난이도부터 도전하고 익숙해지면 차차 어려운 난이도를 도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체중이 나에게 가장 맞을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지금 비만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무리해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목표를 정상 체중에서 10% 높은 수준으로만 감량해 보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저는 살을 빨리 빼고 싶어서 당장 먹는 것부터 줄였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네요. 코어 운동 해보는 것도 잊지 않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몸에 관한 것인데 내가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야. 너 딱 보니까 지금 벌써 등이 굽어 있네. 아직 젊은 애가 벌써 이렇게 등이 굽어 있으면 어떡해? 신 씨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의자에서 허리를 펴 똑바로 앉는 신용을 했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가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신경 쓸 두 번째는 바로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유튜브를 보고 계신가요? 혹시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상태로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기 자신은 자세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세가 구부정한 사람은 이미지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년은 자세가 서서히 무너지기 쉬운 연령대라고 합니다. 이때쯤이면 편한 자세가 익숙해져 잘못된 자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갱년기로 인해 신체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나이 들면 척추와 척추를 이어주는 탄력 있는 디스크마저 노화로 얇아지는 등 자연적으로 신체가 변화하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순간에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을 등 뒤로 젖히고 걷는 노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이 걷는 자세를 보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팔을 뒤로 한 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팔을 등 뒤로 하는 이유는 몸통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척추가 머리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점점 등 모양이 굽게 되는데 만약 근육이 더 감소하거나 약해지면 이 증상은 더 심해져 팔을 뒤로 해도 허리를 펴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육을 미리 단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특히 항중력근을 신경 써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항중력근은 말 뜻 그대로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에 해당하는데, 즉 우리 몸을 곧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해당하는 근육은 척추기립근과 복근, 둔근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지만 유튜브에 항중력근 강화운동이라고 검색해 보신 후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난이도를 천천히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쳐보니까 제가 해볼 만한 운동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바로 해볼게요. 신 씨는 바로 거실 바닥에서 항중력근 강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도 그런 신 씨가 하는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취하며 신 씨는 물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신 씨의 아버지는 운동 후에 약간 헐떡이며 소파에 기대 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나한테 돈을 쓰며 살지 못했다는 거야. 돈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신 씨는 운동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아보니 쓰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더라. 혹시 손 좀 물려주려고 너 자신한테 돈을 잘 쓰지 못하고 있진 않아? 신 씨는 아버지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신 씨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결혼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모은 돈을 쓰지도 않고 통장에 그대로 넣어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껏 너는 너를 위해 살아본 적 있어? 이제 손주도 성인이고 철저히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게 최고야. 신 씨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가 말한 60대에 후회한 세 번째는 자식들 물려주려고 나한테 돈을 잘 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자식들이 결혼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집을 해주기 위해 아니면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잘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은 그동안 모은 돈을 쓰는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만 세 채를 보유한 어느 80대 후반의 어르신은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아파트 한 채는 자신이 살고 나머지 두 채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세금과 법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를 팔고 지금 사는 집마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평생 돈 걱정은 없을 텐데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자신에게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불안해 자기에게 돈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쓰는 법을 모르는 가난한 부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은퇴한 한 연구원은 은행에서 재무관리를 해주는 직원이 돈이 너무 많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그 사람에게 죽기 전까지 다 쓰고 가라고 조언했지만 은퇴한 연구원은 어디다 돈을 써야 하냐고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삶의 여백을 잘 모르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껏 열심히 모아둔 돈을 아직까지도 아까워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계신가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일단 소일거리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지껏 고생해서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해 한번 써보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요? 해외여행을 갈 필요도 없고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5만 원 정도만 들고 가까운 시내 혹은 근교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썼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강에 가서 라면을 먹어보는 게 로망이었는데 오늘 바로 가서 해봐야겠어요. 그런 소소한 것도 정말 좋지. 감사해요, 아버지. 나머지도 마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이 벌써 네 번째인가?
네 번째는 세 번째랑도 연결되는 건데 나이 들수록 잘 노는 거야. 신 씨의 아버지가 60대에 후회한 네 번째는 잘 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노는 활동은 줄어들고 쉬는 활동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60대도 돈을 버느라 놀 여유가 없거나 나이가 들어도 이전에 놀아보지 못했던 기존 생활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잘 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노인분들이 놀이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아주 옛날부터 놀이를 삶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 추억이 아름답게 남아있는 건 그때는 놀이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이는 힘든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는 나이 들수록 놀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놀이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날 좋은 날 나가서 그네를 타보거나 복지관에 가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 씨의 경우 이혼을 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놀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꽃구경을 다니고 같이 집안 정리 및 청소를 놀이처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맞춰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잘 놀면 됩니다. 신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릴 때 했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 같은 것도 없어서 밖에서 참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신 씨는 예전에 자주 먹었던 고구마를 야외에서 구워 먹고 싶어졌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신 씨를 위해 마당으로 가서 고구마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언제 또 이런 걸 해놓으셨어요? 아빠는 이제 생각난 건 바로바로 실천하는 게 습관이 됐어. 정말 멋있게 사시네요. 고구마 익는 동안 마지막 5번째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마지막은 조금 뻔하지만 건강과 마음을 비롯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야. 신 씨의 아버지가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신경 쓸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빼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최근에 자신을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 마음과 내면 상태가 어떤지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냥 생각 없이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단점을 알아채고 그것을 고치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은퇴 후 뭘 할지 그때 가서 생각하자며 고민을 미루지만 또 누군가는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자신이 지금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안 좋은지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소 내가 하는 언행은 어떤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 생각하는 시간은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줍니다. 굳이 집이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혼자 산책을 하며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신 씨는 고구마를 먹으며 아버지의 말을 잘 새겨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는 고구마 먹던 손을 내려놓고 오늘 들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살을 빼야겠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것, 둘째는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지 신경 쓰는 것, 셋째는 나에게 돈을 제대로 쓰는 것, 넷째는 잘 노는 것, 마지막 5째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건강과 내면에 도움을 주는 걷기를 하는 것을 신 씨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걸으려면 근력과 자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근육을 키워야 하고 어떤 운동을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도움되는 지혜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올바르게 서고 올바르게 걷자. 새삼스럽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중년 이후야말로 좋은 자세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다. 나쁜 자세를 고치고 평소에도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바른 자세를 떠올리며 일상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다. 서 있을 때 좋은 자세란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 어깨, 허리, 무릎, 발바닥, 한복판까지를 나란히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자세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야 일직선이 될까? 핵심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을 의식하고 항문을 세게 조이면서 서는 것이다. 이때는 어깨가 아닌 아랫배에 힘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턱을 당기고 등을 펴며 가슴을 젖히지 않고 서는 것을 바르게 서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둔근을 의식하며 서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중년 이후에 주로 생기는 잘못된 걷기법에는 크게 다음에 3가지가 있다.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기, 상체를 좌우로 크게 흔들며 걷기, 필요 이상으로 발을 들어 올리며 걷기. 자신이 평소 걷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원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걷는 법을 기초로 어느 근육이 약해져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처음부터 1만 보를 걸을 필요는 없다. 4,000보 걷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하면 무리한 운동량으로 신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관절통 등을 앓게 되기도 한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무릎을 다쳐 정형외과에 찾아온 환자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열정만으로 무리하게 장거리를 걷거나 숙박까지 하면서 장거리 트레킹에 나섰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매일 목표 거리를 설정하여 무리하게 걸었고 또 걸은 후에 정리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아 무릎을 다친 것이다. 참고로 하루의 목표 걸음수가 1만 보가 된 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신체 운동으로 하루에 300칼로리를 소비해야 한다는 한 기사가 발단이었다. 그 300칼로리에 상당하는 신체 운동을 걸음수로 산출했더니 1만 보라는 숫자가 나왔을 뿐이다. 그러니 근거가 부족한 1만 보 걷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걸음수나 자세에 연연하며 걷기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나 허리를 다친 환자도 적지 않다. 지치지 않고 오래 걷는 방법. 걸으면 금방 지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바르게 걷는 방법을 이해하여 몸에 익혀야 한다. 먼저 앞서 소개한 바르게 서는 자세를 따라 해본다. 즉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서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중심을 이동시키는 걷기 방법이 시작된다.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붙이고 발 뒤꿈치, 발바닥의 바깥쪽, 엄지발가락 아래의 불룩한 부분 순으로 체중을 이동시킨 다음 엄지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때 체중을 받치고 있는 무릎은 항상 쫙 편 상태를 유지한다. 교과서적인 설명이라 이를 하나씩 신체 동작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동작을 좀 더 간단히 실천하려면 앞발은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뒷발은 엄지발가락으로 확실하게 차내면 된다. 발 뒤꿈치를 꼭 붙이고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찬다면 대체로 올바른 걷기법이다.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중심을 이동시키면 무릎이 저절로 펴지고 쉽게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는 발바닥의 엄지발가락 주변에 대부분 분포하는 메카노리셉터가 자극을 받아 수많은 근육의 활동성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메카노리셉터는 뇌에 자극을 전달하는 감각 센서로 몸 전체에 분포한다. 발바닥에서는 주로 엄지발가락 주변의 분포에 바르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노년의 건강을 위한 두 번째,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를 이해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1. 복근이 약해지는 이유. 중년이 되면 복근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 복근으로 총칭되는 복부의 근육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복부 앞부분에 있으며 단련하면 갈라지는 복직근, 배고등근, 복부 옆쪽에 있으면서 몸을 뒤트는 동작에 필요한 복사근, 배비근이다. 복근의 약화는 무엇보다 평소의 자세 및 걷는 방법과 관계가 있다. 평소에 올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이라면 복직근과 복사근을 충분히 사용하므로 복근이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쁜 자세로 걸으면 복직근과 복사근이 모두 약해진다. 복근 강화 방법. 하루 15분 엎드려 있기. 평소 생활에서 복근을 단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엎드린 자세를 추천한다. 요통이 심할 때는 일반적인 복근 트레이닝은 할 수 없지만 이 자세는 요통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복근 단련법이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바닥이나 이불 위에 하루에 한 번, 15에서 30분 정도만 엎드려 있으면 된다. 꾸준히 습관적으로 해주면 더 좋다. 이 자세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수축된 상태로 있는 신체의 전면부와 복근까지 동시에 펴준다. 또 뱃속의 가스가 수월하게 배출되어 배변에 도움이 되며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의 긴장을 푸는 데도 효과적이다. 복식 호흡을 쉽게 할 수 있어 저절로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 복근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이만큼 편한 복근 단련법도 없을 것이다. 2. 둔근이 약해지는 이유. 중년 이후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면 근육 중에서도 맨 먼저 둔근을 살펴봐야 한다. 엉덩이 근육인 둔근에는 몸 전체 근육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근육인 대둔근과 대둔근 안쪽으로 중둔근이 있다. 이들은 모두 허리를 형성하는 골격인 골반을 지탱하는 근육이다. 중년이 되면 골반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한쪽이 뒤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걷기가 부족하거나 앉는 자세가 나빠서 둔근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평소 생활 속에서 둔근을 강화하고 더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발을 뻗고 걸터 앉는 습관을 버리고 똑바른 자세로 앉도록 신경 써야 한다. 다음 트레이닝을 따라해보자. 대둔근 트레이닝. 위를 향해 똑바로 눕는다. 한 발은 바닥에 대고 다른 한 발은 무릎을 펴서 똑바로 올린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한다. 발을 바꿔서 각각 3회 실시한다.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는 발이나 등에 힘을 쓰지 말고 엉덩이 주변 근육에 힘으로만 들어 올린다. 중둔근 트레이닝. 위를 향해 누워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무릎 부분을 끈으로 묶는다. 그 상태에서 먼저 다리를 오므렸다가 끈이 팽팽해질 때까지 다리를 벌려 3초간 유지한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한다. 끈으로 묶지 않으면 다리를 필요 이상으로 벌리게 되어 중둔근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없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것은 골반 너비만큼 벌린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상태에서 힘을 주면 골반을 지탱하는 중둔근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중둔근을 의식하고 그 부분에 힘을 실으면서 다리를 벌리고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3. 하지근이 약해지는 이유. 수많은 하지근 중에서 중년 이후에는 내전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넙치근 그리고 고관절에 있는 장요근이 중요하다. 내전근은 허벅지 안쪽 근육으로 다리를 안쪽으로 당길 때 사용되며 한 발로 설 때 골반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부분을 감싸주는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꺾이는 것을 막아주고 계단을 올라갈 때 몸을 위로 밀어 올려준다. 햄스트링은 3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허벅다리 뒤쪽 부위를 말하며 달리거나 걸을 때 가속장치 역할을 한다. 무릎을 굽히거나 고관절을 펴는 데에도 사용된다. 고관절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잇는 관절로 인간의 2발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넙치근은 아킬레스건과 연결된 장단지 안쪽에 있는 근육으로 걸을 때 가장 마지막에 지면을 내디딤으로써 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보행에 반드시 필요한 근육이다. 다음 트레이닝을 따라해보자. 내전근 트레이닝. 다리를 벌리고 똑바로 선다. 무릎 사이에 단단한 베개나 쿠션 또는 2번 접은 방석을 끼우고 그대로 3초간 허벅지 안쪽에 힘을 준다. 이 동작을 3에서 5회 반복한다. 무릎이 정면을 향하게 서서 베개나 쿠션을 끼운다. 이 트레이닝은 무릎 통증으로 보행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 해도 효과가 있다. 대퇴사두근 트레이닝. 선자세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한다. 이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한다. 무릎을 굽혔을 때 대퇴사두근에 힘을 싣는다. 햄스트링 트레이닝. 선자세로 바닥에서 50cm 정도의 지점, 침대 아랫부분이 이 정도 높이다의 발목 뒤쪽을 댄다. 그런 다음 그 발을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힘을 주며 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이 동작을 3에서 5회 반복한다. 들어 올린 발목에 힘을 줄 때는 햄스트링을 의식한다. 안전을 고려하여 벽 등 기댈 것에 손을 짚고 동작을 한다. 넙치근 트레이닝. 선 자세로 벽에 양손을 붙인다. 3초간 크게 발도두만 다음 뒤꿈치를 내려놓는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한다. 발가락만으로 서 있도록 뒤꿈치를 확실히 들어 올린다. 이때 장단지 아래쪽에 있는 넙치근의 의식을 집중한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발도두마는 횟수를 10회까지 늘려도 좋다. 장요근 트레이닝. 의자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는다. 허벅지를 위로 올리면서 동시에 손으로는 무릎을 내리누른다. 손으로 누르는 힘에 저항하듯이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3초간 유지한다. 한 발씩 5회 반복한다. 장요근의 의식을 집중하고 손으로 내리누르는 힘과 허벅지를 들어 올리는 힘을 똑같이 유지한다. 약해진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보자. 노년의 건강을 위한 3번째, 무릎 통증에 주의하라. 무릎을 쭉 펴야 건강하다.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무릎 안쪽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무릎 안쪽이 아픈 이유는 걸을 때 무릎을 펴지 않고 굽힌 채로 걷는 습관 때문이다. 게다가 중년 이후에는 허벅지 안쪽에 넓은 근육인 내측관근이 가늘어져 힘이 약해진다. 내측관근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다. 이때는 앞서 소개했던 대둔근, 내전근, 대퇴사두근 트레이닝이 효과적이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이는 무릎이 가장 많이 꺾인 상태에서 전체 체중을 실게 되는 자세로 무릎 관절에 굉장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은 근력이 약해져서 인대나 힘줄 등이 유연성을 잃는다. 그래서 관절을 깊숙이 구부릴 수 없는 채로 무릎을 꿇고 앉게 되며 그 때문에 무릎이 더 아파진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무릎을 꿇는 자세를 하면 그 순간 통증을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관절이나 주변의 근육이 타격을 입게 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무릎 관절에 큰 힘이 가해진다.
일설에 따르면 체중의 3에서 5배에 달하는 힘이 가해진다고 한다. 무릎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오를 때는 되도록 무릎을 편 채로 오르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비결이다. 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아프지 않은 발부터 올리고 내려갈 때는 반대로 아픈 발부터 내린다. 노년의 건강을 위한 4번째, 요통에 주의하라. 몸이 편해지면 요통이 온다.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요통 환자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 중에는 허리가 자주 아프고 몇 년에 한 번씩 돌발성 요통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요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란다. 요통은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통증의 정도가 어떻든 당사자로서는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낀다. 다음 트레이닝을 따라해보자. 복직근 트레이닝. 위를 향해 누운 다음 양무릎을 세운다.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상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일으킨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한다. 반드시 무릎을 굽히고 하며 상체는 완전히 일으킬 필요 없이 일으킬 수 있는 만큼만 들어 올린다. 이때 복직근의 의식을 집중하며 동작을 한다. 척추 기립근 트레이닝. 엎드려서 팔을 앞으로 뻗는다. 배꼽에서 골반 정도까지 얇은 방석을 깔고 팔로 천천히 상체를 밀어 올린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한다. 상체를 일으킬 때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면서 쭉 뻗는 느낌으로 동작한다. 이 근력 트레이닝 역시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배꼽 아래에서 골반까지 2번 접은 방석을 받쳐준다. 처음에는 5회 정도 하다가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린다. 익숙해지더라도 방석은 빼지 않는다. 요통이 발생하면 장시간 서 있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장시간 서 있으면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외출할 때는 한쪽 어깨에 부담이 쏠리는 숄더백을 피하고 짐은 가능한 한 양손에 나눠 든다. 양쪽으로 분산해서 들면 같은 무게의 짐을 한 손으로 드는 것보다 근력이 적게 수축된다. 수치로 치자면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또 허리를 똑바로 숙이고 물건을 들어 올리면 허리를 반쯤 올려 엉거주춤한 자세로 들어 올릴 때보다 요추 주위에 가해지는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평소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들어 올리기를 권한다. 돌발성 요통이 발생하면 무릎 아래에 쿠션 같은 것을 두고 똑바로 누워 자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자세를 하면 통증이 줄어든다. 통증이 심할 때는 안정을 취하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다. 중년을 넘어서면 요통과 무릎 통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를 예방하려면 자세를 지탱하는 허리 주변 근육과 걷기에 필요한 다리 근육의 상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근력이 저하되어 있다면 트레이닝과 걷기 등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요통과 무릎 통증이 없는 근력을 만들어두면 넘어져서 다치거나 거동에 제약을 받는 일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근육은 자주 써야 오래간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나이별 체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에 따라 순발력은 저하되었지만 악력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손은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악력은 쥐는 힘을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손을 끊임없이 사용한다. 옷을 입거나 밥을 먹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 일을 할 때도 대개는 손을 사용해서 한다.
이는 자주 사용하는 근육일수록 근력 저하가 적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싼 기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트레이닝이 된다는 얘기다. 걷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걷기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근력 부족 등으로 걷는다는 행위가 이미 어려워진 사람도 서기와 걷기에 필요한 근육을 튼튼히 단련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볼 가치가 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